여러분들 수요일입니다. 그렇죠? 수요일은 우리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수요일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날이에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험프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험프데이. 이거 제가 그린 거예요. 캐치 마인드 해보세요. 뭘까요 이거? 개요? 아니에요. 뭐예요? 낙타. 저 어떻게 맞췄지? 낙타예요. 맞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아. 낙타예요. 이 낙타 이 등에 있는 거 이게 험프라고 부르는 혹이에요. 혹.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면 힘들죠. 여기. 근데 이것만 지나면 좀 괜찮아지는 거. 수요일이에요 이게. 월화 수목 금 토 일이 있는데 수요일만 넘으면 목요일 금요일은 버틸만 해. 왜? 토요일이 보이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드니까 험프데이를 잘 이겨내시고 오늘 한번 버텨보도록 합시다. 험프데이. 이거 낙타를 맞춘 사람은 처음이야. 좋았어. 네, 호흡이 잘 맞구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바로 동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동사. 동사는 무조건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수, 태, 그리고 시. 요거 세 개를 다 배워야 비로소 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이거 세 개 배운다고 세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요거를 배우면 동사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씩 맞출 수 있는 건데 다 따져보면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이 중에서 오늘은 동사 중에서 단수 복수부터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괜찮나요? 괜찮아야 해요. 자, 갑시다. 자, 동사의 형태는 5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형태요? 아우 좋아. 5가지. 첫 번째 형태는 1번 기본형이라고 적으세요. 기본형. 밑줄죠. 이 친구는 동사 원형이라고도 부르고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3인칭 복수까지만 쓰인다라는 겁니다. 1인칭이 뭐예요? 손가락 딱 들고 나 그리고 우리까지가 1인칭이라고 했죠. 2인칭은 너, 너희까지 2인칭. 3인칭은 나와 너가 아닌 모든 것들이 3인칭이에요. 얘들. 텀블러 3인칭이에요. 근데 텀블러가 여러 개 있을 때는 3인칭 복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준다. 뒤에 확인해 볼게요. We go to Starbucks. 우리는 스타벅스로 갑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we 대신에 I를 써도 동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You를 써도 동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They를 써도 동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잘 봐요. 이 문장. 스튜던트 3인칭 기본 중에서 3인칭 복수네요. 지금 명사가. 그쵸? 그럼 뒤에 동사 원형 랩을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동사를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 복수일 때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고 한 개 더. 조동사 뒤에도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무슨 동사? 조동사. will과 be going to 다음에는 아름답게 동사 원형을 써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형태였고 두 번째 형태 갑니다. 3인칭 단수 형태예요. 줄여가지고 3단스. 3인칭 단수 동사는 s를 붙인다. 3단스.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이면 돼요. 언제 붙이냐? he, she, it 이런 것처럼 3인칭인데 단수일 때 써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텀블러 3인칭이라고 했죠. 이 텀블러가 한 개 있을 때도 동사에 s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어 자리 오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이 중에서 특수 주어들, 명사절, 동명사, 두부정사 싹 다 단수 취급을 할 거예요. 저랑 이따가 배울 건데 동사에다가 s를 꼭 붙여줘야 돼요. 오른쪽, 과거 시제. 과거형이 바로 세 번째 형태예요. 동사에다가 ed를 붙여서 쓰거나 혹은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go의 과거는 뭐예요? went처럼. 이런 거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 나올 때마다 암기해 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과거형 동사가 매력적인 이유는 주어에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여기 지금 she가 주어죠. 3인칭 단수. 아니야 필요 없어. I 동사 그대로 있어요. I 아니야 you 그대로 있어요. 동사. they 그대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주어가 뭐가 됐든 간에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과거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동사 형태 몇 개 있다라고 했어요? 5개. 그 중에 몇 개 배웠어? 3개 배웠는데 지금 여기 동사 절치선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만 동사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동사 형태 5개 중에 동사 자리에 바로 올 수 있는 친구는 1. 기본형 2. 단수형 3인칭 단수 3. 과거형이 끝이에요. 그럼 선생님 동사 5개라면서요. 네.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동사 형태는요. 현재 분사가 있고요. 과거 분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얘들은 동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얘들은 동사 출신의 형용사예요. 선생님, 그럼 얘들을 지금 왜 배워요? 나중에 분사할 때 배우지? 얘들이 동사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알려드릴게요. 얘들은 혼자 있으면 동사가 안 돼요. 동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절대 안 돼. 얘들은 일단 현재 분사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형태인데 비동사가 붙게 되는 순간 비동사 다음에 ing가 붙으면 진행 시제가 됩니다. 진행형. 그럼 이제 동사가 되죠.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문장을 딱 보니까 이 문장의 동사가 is checking이란 게 동사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 문장에서 나쁜 마음을 먹고 is를 없앴어요. 그럼 이 문장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얘 스스로는 동사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했죠. 얘가 형용사가 된다라고. 그럼 얘가 지금 뭐를 꾸미겠어요? 티처를 꾸미겠죠. 분사를 배울 때 다시 배울 건데 checking the homework가 티처를 꾸며주는 게 바로 분사구예요. 선생님인데 어떤 쌤이냐? 학생들의 숙제를 점검하는 그 선생님이 is John, 바로 존이다. 이런 식으로 예문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은 얘는 스스로 동사가 못 된다라고 기억을 하세요. 두 번째,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ed를 붙이거나 안 그러면 불규칙적으로 변화해요. 그래서 pp라고 부르고 퉁쳐요.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동사로 써요? 여기 적혀 있죠? 비동사 혹은 have 동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보조 동사로서. 보세요. The meeting was delayed. 비동사랑 붙었네. Mr. Brown has agreed with us. 우리랑 동의해 왔다. 위에 거는 수동태고요. 아래쪽은 완료 시제예요.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제가 이걸 알려드리면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이거 보니까 지금 비동사 없어도 문장 형성되는데요?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동사의 3단 변화가 있거든요. 잘 봐요. 동사 3단 변화 딱 한 번만 설명할게요. 동사는 원형이 있고요. 과거형이 있고요. 과거 분사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work라는 동사의 과거형은 뭐예요? work do. 그런데 과거 분사형도 뭐예요? work do예요. 왜? 규칙 동사니까요. 그래서 원래 과거 분사 혼자 있으면 동사가 안 되지만 과거형이랑 동일하게 생긴 놈들은 동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예를 위해서 딱 동사관계를 데리고 왔어요. 동사 원형이 do라는 놈이 있어요. 과거형은 뭐예요? did. 과거 분사는 done이거든요. 이걸로 보면 극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I do my job이라는 문장 봤죠? I did my job이라는 문장 봤죠? 근데 I done my job이라는 문장을 봤어요? 못 봤거든. 왜? 얘는 스스로 동사가 안 되니까요. 얘를 동사로 쓰려면 비동사랑 같이 be done 수동태로 쓰거나 have done 끝내왔다 완료 시제로 쓰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나요? 아셔야 해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가 붙어 있는데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밑으로 가요. 과거 분사는 pp 형태라고 부르고요. 얘도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되니까 pp가 붙거나 have 붙어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뒤집을게요. 잘 들어요. 시험 잘 갔어요. 이게 빼박핸드 동사 자리예요. 근데 거기 앞에 be가 있네. be가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동사 형태 다 말해줘요. 몇 번 몇 번? 4번 5번이다라는 거예요. 시험 잘 갔어요. have가 있네. have 뒤에 올 수 있는 동사 형태 몇 번이에요? 5번밖에 없어요. 이거를 뒤집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해볼게요. 뒤로 갑시다.
일단 한 개 더 배울게요. 조동사와 비슷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A, 우리 조동사는 또 아니까 맞죠? will, should, would, could, may 이런 건 알아요. 뒤에 동사 원형. 근데 비슷한 표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ought to 해야 한다. had better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요거 한 개 체크합시다. 선생님, should도 해야 한다고 had better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둘 중에 뭐가 더 강력해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이제 한국에서 느끼는 거는 should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고 느끼죠. 정반대예요. had better가 훨씬 더 강력해요.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뉘앙스로 많이 써요. 파트 7이나 파트 5, 6에 발견하면 had better가 더 센 말투예요. 아시겠죠? had better가 경고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 had better 기억을 하세요. should는 그냥 미국인들이 밥 먹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말투예요. 야, we should eat dinner together. 근데 밥을 같이 안 먹어도 돼요. should는 그냥 툭 던지는 거니까. had better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used to 조심하세요. used to. 이게 보통 밥 먹듯이 많이 쓰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했다라고 말할 때, 내가 예전에 했었다라고 말할 때 그냥 과거 시제보다 used to를 훨씬 많이 쓰거든요. 일상생활에서는. I used to live in Seoul. I used to live in Busan. 훨씬 많이 써요. have to 별표 쳐두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토익이 우리의 인생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밟고 넘어가야 돼요. 빨리 다른 걸로. 그때 나중에 다른 거 하실 때 영어 쓸 때 have to랑 친해져야 돼요. 왜? 가장 실용적이에요. 미국인들도 실제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왜? 위에 적으세요. 의문문으로 바꾸기도 편하고 부정문으로 바꾸기도 편해요. have to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I don't have to. 내가 공부해야 돼. Do I have to? 겁나 많이 써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메일 쓰거나 실용 영어 할 때 겁나 많이 쓰거든요. be able to랑 be going to로 쪼개지네요. 맞죠? be going to와 will의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will이 조금 더 의지에 가깝고 be going to는 조금 더 계획에 가깝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나요?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맞아요. 그래서 will은 의지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영화 중에 테이큰 알아요? 그 누가 납치돼요? 딸이 납치된. 여러분 다들 영화를 안 보시고 집에서 토익만 공부하는 그런 뉘앙스. 제가 나쁜 선생님 됐네. 안 보셔도 돼요. 스포해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딸 딱 데려간 애들한테 전화를 딱 받아요.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왜? 의지니거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너를 죽이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이런 거 인강 들어가도 되나? 그래요? 혼나겠는데? I will find you. 근데 나중에 후반부로 가요. 총을 딱 잡아요. I'm gonna kill you 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계획됐거든요. 아빠가 리암 니슨 나오거든요. I'm gonna kill you in 3 seconds. 3초 안에 죽여줄게 이러고. 큰일 났다. 또 이거 인강 올라오면 혼나겠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단어 쓰면 안 되거든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계획과 의지. will은 의지. be going to는 조금 계획적이다. 오케이. 밑으로 갑시다. 나왔지. 이게 이제 기본반 느낌이지. 오케이. 제한, 의무, 요청, 주장. 이게 뭐냐? 동사들 중에서 제한하다, 의무가 있다, 요청하다, 주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 나오면 이거 다음에 보통 대절을 목적으로 많이 써요. 뭐를 목적으로 많이 쓴다고요? 그 대절이 나오면 여기에 should가 많이 들어가 있다. 끝.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볼게요. The company가 주어고 requires가 동사입니다. 지금 뒤에 대절이 나왔죠? 여기에 should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전에서는 should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이거 지금 requires니까 뒤에 대절에 should 있겠지 뭐. 그래서 원래 employ가 단수기 때문에 where's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where's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should가 있으니까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should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처음에 말했죠. 동사 문제는 수태시를 따진다고. 여기에 수동태가 가미가 되면 우리가 세상에 보도 못한 문장이 나와요. 왜? 쭉 나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be 이렇게 튀어나오거든요. 저도 놀라요. 갑자기 왜 be가 나왔지? 앞을 보면 requires, 주장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의무가 있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should가 생략될 수도 있다.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동사뿐만 아니에요. 형용사도 그래요. 이 형용사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important, necessary, imperative, essential. 여러분들이 이 중에 가장 생소한 친구는 바로 얘일걸. imperative, 긴급한, 중요한이라는 의미예요. 얘들 싹 다 크게 보면 다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중요한이라는 형용사 다음에 대절이 나온다? 그럼 거기도 should가 들어가 있다. 확인해 볼까요?
여기 important가 있죠? 대절이 나왔죠? 여기 should 있잖아요.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 없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teacher랑 care를 맞춰줄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단수라서 cares라고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앞에 지금 important가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써주면 돼요. 아우 무서워. 이해했나요? 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1, 2, 3, 4, 5 화이팅. (20초) 더 드릴게요. 갑시다. 1번. 1번의 정답 뭐예요? 얘기해 주세요. A. 왜 A예요? 앞에 동사가 request가 있으니까, 느낌이 있으니까, 대절에 should 생략되어 있을 거니까, 동사 원형이니까 정답은 A가 되는 거겠죠. 2번 말해 뭐해. 지금 앞에 주어는 this box예요. 전 명구야 잘 가라. 박스는 단수니까 동사 S 3단스 코스츠. 3번 전 명구야 잘 가라. 워크샵이 주어예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니까 동사 S 붙입니까 안 붙입니까? 붙여.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4번 말해 뭐합니까? 이 친구도 기본적으로 on fifth floor 안녕. 그러면 cafeteria가 주어입니다.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그럼 정답은요? serves. B. 끝. 5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정답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지하잖아. 맞죠? 거기까지. 자, 그럼 지금부터 나오네요. 자동사와 타동사.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네요. 잘 봐요. 우리가 알려드렸죠?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는 이유. 자동사는 주어 동사의 힘이 주어로 돌아온다. 이게 자동사예요. 그렇죠? 타동사는 주어 동사가 있으면 동사의 힘이 타인에게 가서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깔끔하게 물어봐요. 야, 여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무슨 동사 쓸래? 타동사요. 야, 여기 뒤에 목적 없으니까 뭐 쓸래? 자동사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짧은 친구가 자동사겠어요? 타동사겠어요? 문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자동사가 짧을 수밖에 없어요. 얘들 둘이 공양 노니까. The sun rises. 태양이 떠오른다. 세상에 이런 문장만 토익 시험에 존재한다면 좋겠죠? 왜냐면 주어 동사만 나오고 문장 끝나니까. 맞죠? 그럼 제 직업도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토익 시험 문장이 구성되어 있으면 토익 선생님이 필요가 없죠. 그래서 토익에서 입장에서 어떤 거냐면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 뭐를 붙이냐? 전명구. 수식어를 계속 갖다 붙여줘요. 좀 얄밉긴 하지만 문장을 길게 쓰려고 해요. 복잡하게. 그게 바로 이 수식어구들을 계속 붙인다. 대표적인 수식어구가 전명구잖아요. 뭐라고 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입력하세요. 자동사 다음에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즉 전치사의 목적어, 전명구가 많이 튀어나오고 타동사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를 때려버린다라는 겁니다. 무슨 느낌인 줄 아시겠나요? 원론적인 건 이해했고 지금부터 암기 파트로 갑니다. 암기 파티.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의 90%는 타동사입니다. 무슨 동사야? 말해 뭐해? 타동사죠 뭐. 그래서 우리가 타동사 위주로 암기하면 불리하다. 왜? 자동사 위주로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어차피 10%니까. 그리고 냉정하게 저도 시험장 가서 처음 보는 동사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저라고 모든 동사를 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이 타동사겠지 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자동사는 토익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이 정도로 한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 끝나요. 자동사는. 자, 그럼 지금부터 이걸로 외울 수 있는 방법 한번 볼게요.
가다 영어로 뭡니까? 가자. 고. 도착하자 영어로 뭡니까? arrive 좋다. 도착하면 우리 일해야죠. 일하다 영어로 뭐예요? work. 출근 자동사. 출근하면 여러분들 누가 오겠죠? 오다 영어로 뭡니까? 오다. come. 그럼 이야기 나누다. talk. 보통 대화하면 주식이 오르내리고 집값이 오르내리고 내 돈이 오르내리고 점수가 오르내리고 올랐다 영어로 rise. 떨어졌다 fall. 이게 가장 자주 나오는 자동사 대표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도 한번 외워볼게요. 응답하라 삼형제가 있어요. 무슨 삼형제라고요? reply, react, respond. 왜 삼형제냐? 그냥 성이 다 똑같아요. re예요. 이 친구들은 응답하다라는 친구들이고요. 얘들은요 기본적으로 자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 근데 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 한 명 있어요. 바로 answer라는 친구예요. answer라는 친구는 응답하다, 대답하다라는 건데 타동사다. 그래서 얘들은 귀엽게 같이 다녀. 리리리 친구들인데 자동사고 얘는 타동사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answer는 타동사, 리리리 친구들은 자동사. 됐어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핫한 곳 어디냐? 거기 뭐 더 현대나 압구정, 가로수길 이런 데 가면 맛집 가면 뭐 작성해요? QR 찍고 어디에 등록을 시켜요? waiting. 그거지. 얘가 자동사예요. wait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wait for your order, wait for 이렇게 기다리는 거 wait. 근데 await는 타동사예요. 여기 나와 있죠. 굉장히 열받죠. 단어 한 끗 차이. await는 타동사고 wait은 자동사예요. 기억할 수 있을까? 기억해야 돼. 지금 저랑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게요. 뭐가 있느냐? 잘 봐요. 오브젝트랑 oppose가 있어요. 요거 두 개. 둘 다 반대하다라는 의미예요. 오브젝트는 자동사라서 to를 붙여야 되고 oppose는 타동사라서 바로 목적어 갖다 박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에 이제 신문기사 이런 거 보면 백신 패스에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런 얘기 막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반대하면 I oppose vaccine pass. 뭐 반대하다 I object to the vaccine pass. 이거 두 개 기본적으로 자동사, 타동사 반드시 기억을 합시다. 괜찮나요? 한 개 더 있어. explain 무슨 뜻입니까? explain 설명하다. 근데 이게 자동사로 있어요. 뭐예요? account. 에? account가 자동사로 account for 설명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기억해요. account for 설명하다예요. 뭐라고요? 설명하다.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시간 날 때 계속 자동사 외우세요. 됐죠? 자동사 위주로 내일까지 외웁시다. 무슨 동사? 뒤로 넘겨서. 지금부터 여기 나와 있는 친구는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오래될 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 접속사 배울 때 구와 절 차이점 제가 설명했죠. 절은 주어 동사 관계가 있고 구는 주어 동사 관계가 없어요. 전 명구처럼 그냥 동사 구동사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뭐냐? 두 개의 덩어리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걸로 쓰는 거예요. 그냥 얘들은 그냥 하나의 거대한 동사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몇 가지를 보면 여기 break out 발생하다라는 거죠. 왜? break는 부수다라는 건데 break out이 되면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게 구동사의 특징이에요.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take는 취하다라는 건데 take place는 열리다라는 의미가 되죠. 재밌는 거는 이게 파트 6나 7의 동의어로 나와요. take place랑 break out이 동의어로 나온다니까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우 무서워.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해하는 것들만 잡아드리면 comply with 준수하다, 따르다라는 표현이고요. 내려오면 call for 요구하다라는 의미고 fill out은 채워 넣다라는 거. 이거 파트 7에 잘 나오는데 fill out 채워 넣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죠. drop by 들리다. 그리고 put on과 take off는 반대라는 점. 뭐 예를 들면 뭐 옷을 입다 put on, 신발을 벗다 take off 이렇게 쓰는 거고. put on과 put off는 의미가 아예 다르다라는 점. put off는 연기하고 미루는 거고요. put on은 옷을 입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구동사. 내일까지 야무지게 냠냠 외워오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수일치 들어갈 거예요. 조금 시간이 촉박하네요. 가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일단 요것만 적으세요. S는 vs, S가 여러 개면 V, 끝. 쌤 이게 뭐예요? 주어가 단수 한 개일 때는 동사 S 붙이고, 주어가 복수, 주어가 여러 개일 때는 동사 S 붙이지 않는다. 위에는 단단, 아래는 복복, 단단, 복복, 단단, 복복. 안 까먹을 거예요. S는 vs, S가 여러 개면 V, 끝. 자, 밑으로 갑니다. 단수 주어 취급하는 경우는 보니까 지금 3인칭 단수 he, she, it 혹은 별표, 불가상까지 단수 취급. 이 동사들이 나오면 뒤에 s를 붙여버린다라는 거겠죠. 붙여. 그리고 밑에 동명사, 명사절, 투부정사, 특수 주어들일 때는 동사 s 붙입니다. 단수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특수 주어 아시겠죠? 동명사, 명사절, 투부정사. 근데 하나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장 구조, 명사절과 투부정사를 잘 못 보는 이유 뭐예요? 무슨 주어로 대신해요? 굿. 가주어 뭐를 쓰는데요? it을 쓰는 것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영어권에서. 괜찮나요? 아주 좋았어. 좋아요. 뒤로 갑시다. 요거 별표하고 완전 기억해야 돼요. each, every, another, one까지 전부 다 단수 명사랑 오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얘들이 각각의 명사를 뜻하는 거지 여러 명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무조건 단수 동사, 동사 s 붙여야 돼요. 더 넘버 오브 조심하세요. 이거는 뭐랑 헷갈리냐면 넘버 오브랑 헷갈려요. 넘버 오브는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더 넘버 오브는 그 숫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The number of students is 30 studen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더는 단수입니다. The number가 오면 단수. 그리고 밑에 요 친구들은 싹 다 죄다 단수예요. 간혹 가다가 someone이 복수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데 someone은 몇몇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에요. someone.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omeone,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no one, everybody, no one 전부 다 단수 주어 취급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던 걸 정리하면 S는 VS다. 그런데 VS 단수 동사 형태는 일반 동사에 S나 ES를 붙이거나 비동사는 is를 써줘야 돼요. 단수니까. is의 과거는 was를 써주겠죠. 그리고 have랑 has를 조동사로 쓸 때는 has를 써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분 전에 배웠어요. has나 have 다음에 오는 동사 형태는 뭐예요? PP 그거지. 과거 분사. 됐죠? 되어야 해. 자, 그리고 복수주어 취급을 하는 경우 제가 S를 여러 개 적었어요. 아하, 가산 복수명사 셀 수 있는 게 여러 개 있거나 복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기본적으로 복수주어고요.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데 복수동사는 일반 동사는 동사 원형이고 비동사는 are를 쓰고 a의 과거는 were를 쓰겠죠? 그리고 have를 쓴다라는 겁니다. 조동사로. have를 조동사로 쓰면 뒤에 동사 형태는 pp를 붙여준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여기가 끝이에요. 오른쪽으로 갑시다. 별표. 와, 이게 이제 기본반 레벨이죠. 수일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문제가 있네요. 이거 두 개 풀어보세요. 이거 하려고 우리 형용사 가족 열심히 배웠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는 주어 자리에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워. 그럼 앞에 주어가 랩탑 쓰죠. 그러면 정답은 is예요, a예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커링 엣지 무슨 뜻이에요? 끝이 날카로운 혼나요. 커링 엣지가 뭐예요? 최신, 최첨단. 최첨단은 커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파트 7에 나왔을 때 해석할 때 끝이 날카로운으로 해석하면 혼나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최신 기술, 최신. At the library 무시하시고 주어가 student네요. 복수네요. 정답은요. want. 편안해졌어요.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형용사 구. 자,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들이 형용사 구를 아셔야 돼요. 저랑 형용사 할 때 배웠죠? 명사 뒤에 있는 거 형용사. 보통 식구들을 데리고 다니죠. 투부정사.
얘를 이 문장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동사는 지금 is가 나와야 돼요? a가 나와야 돼요? are. 잘했어요. 형용사 절 보세요. 지금 who부터 had까지가 형용사 절이니까 지우세요. 그러면 student 단수니까 정답은 is예요, a예요? is. 근데 한 개 더 꿀팁이 있어요. 수일치를 시킬 때 형용사 절이 나오면 수일치를 2번 시킬 각오를 하세요. 수일치를 몇 번 해요? 2번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왜? 지금 who가 이끄는 형용사절에 is가 한 번 나왔잖아요. 수일치 된 거예요. 선행사랑. 그리고 뒤에 한 번 더 수일치를 시키잖아요. 수일치를 더블로 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형용사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 더블로 해야 돼요. 수일치를. 그다음 마지막 분사. 요거 아까 제가 설명했죠. 동사 형태 중에 4번, 5번이었어요. 몇 번, 몇 번? 4번, 5번은 스스로 동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즉 얘는 혼자 있으면 형용사예요. 지금부터 drinking 2 cups of coffee가 앞에 있는 people을 꾸민다는 걸 느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장의 주어는 people이에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정답은요? are.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커피를 2잔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학생들이다. 맞아요. 공부하시느라 힘들죠? 어제 밤까지 공부했다고 또 들었는데 힘들죠. 두 번째, inspiring others가 뭐를 꾸며요? teacher. 영감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바로 John이다. 오케이. teacher가 주어니까 단수. 3번. 아우 빡세. imported from Africa and Asia. 와우. 이거 지금 수출된이라는 입장이죠. 수입된. 그래서 수입된 커피가 바로 나의 favorite 커피다. 정답은요. 커피는 셀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is가 튀어나와야 돼. 불가산이니까. 이런 거 조심합시다. 괜찮나요? 아주 좋았어. 뒤로.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 이거를 부분 명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 친구들이 나오면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동사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most 이런 거 발견하면 most니까 무조건 복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most 다음에 단수 명사가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불가산 명사가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most나 some 다음에 불가산이 온다 하더라도 뒤에 나오는 이 명사에 무조건 초점을 둬야 돼요. 항상. 이 앞에 친구들한테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앞에 것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all, most, any, some, half 다음에 of가 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오면 뒤에 나오는 명사에 단수 복수를 맞춰줘야 돼요. 밑에 문장을 딱 보니까 most of coffee라고 돼 있잖아. 이거 앞에서 그냥 most of는 상관없고 커피에 집중해서 풀면 돼요. 아, 이거 지금 셀 수 없는 거니까 has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두 번째, 주어 자리에 or이나 and가 있는 순간, 이거는 저랑 접속사 배울 때 배웠죠. and가 있으면 존이랑 케빈 중에 누가 주어예요? 둘 다예요. 둘 다 and니까. 그래서 복수기 때문에 정답은 meet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or 케빈이 있으면 주어는 뭐예요? 케빈이에요. A or B니까 무조건 B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단수니까 정답은 원치가 되는 겁니다. 한 끗 차이예요. and가 돼 있으면 복수, or이 돼 있으면 뒤에 있는 거에 맞춰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시험장 갔는데 or 다음에 나오는 게 복수다. 그럼 그것도 복수 취급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을 제대로 해둬야 돼요. and가 아닌 나머지 or이나 but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이 뒤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B에다가 다 맞춰준다라는 겁니다. 입력 끝났으면 오른쪽에 있는 2단계 1, 2, 3, 4 웃으면서 푸세요. 화이팅! 웃으면서 푸세요.
다 푸신 분들은 뒤에 거 풀어도 돼요. 30초 남았어. 갑시다. 1번. 1번에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동사부터 찾으세요. 동사가 뭐예요? 오호. 그럼 동사 앞쪽은 다 뭐예요? 주어라고 퉁쳐야 되겠죠? 근데 주어 자리 지금 전 명구가 한 개 들어가 있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in the cafe 다 지우면. 선생님, taking place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분사. 뭐를 꾸며요? 명사. 그럼 보기 중에 명사만 나오면 돼요. 그러면 A 아니면 C가 정답이겠다. 그렇죠? 그런데 정답은 뭐예요? A. 왜요? R. 와, 여러분 너무 좋은데?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동사를 배웠지만 동사가 아닌 주어 자리에 비어 있어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왜? 문법은 one universe거든요. 무슨 말인 줄 알겠죠? one universe 기억을 해요. 2번. 와, 길다. 근데 뒤를 쭉 보니까 whether라는 친구가 접속사로 나와 있네요. 반갑다 친구야. 그러면 뒤에 주어를 골라내야 되는데 지금 뒤에 문장의 주어가 tires예요, will이에요. 안 그럼 둘 다예요. will.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네.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붙여. be. 이렇게 웃으면서 풀면 돼요. 됐죠? 3번. 허허이. 자, 봐요. 지금 is가 여기에 동사로 튀어나왔죠? 그럼 앞에 문장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주어, 동사, 보어. 뒷문장은 뭐예요, 쌤? 바로 수식 어구 중에서 형용사 절이겠죠. 대시 이끄는 문장이 앞에 있는 problem을 꾸밉니다. 형용사 절일 때 제가 각오하라고 했죠. 수일치를 몇 번 해야 돼요? 2번.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지금 주어 없고 형용사 절은 주어 빠져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동사를 골라야 돼요. problem에 맞춰야 돼요. problem은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그럼 정답은요. C. affects.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풀었어요? 좋아. 끄덕끄덕. 4번까지만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뭡니까? recommend. 잠깐. 주장, 제안, 요청, 요구 동사. 뒤에 대절에 뭐 생략? 아름답다, 아름다워. should 생략. 자, 그럼 보기 중에 동사 원형은요? A. 이렇게 풀고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냥 뒤도 안 돌아가 해석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풀고 오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풀었으면 참 좋겠다. 자, 여러분들 동사 문제 푸는 요령 제가 적어놨죠? 단수, 복수를 오늘 배웠지만 하나만 물어보는 동사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오늘 집에 가서 2단계, 3단계를 풀다 보면 이거 수일치만 하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수태시가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항상.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수태시를 한꺼번에 저랑 같이 이제 쭉쭉 배울 거고 자동사 위주로 암기해 오는 게 오늘의 숙제. 그런데 내가 헷갈리는 타동사도 그때그때 부가적으로 암기해 주면 되고요. 수일치 작업을 시킬 때는 항상 수식어들을 조심하세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오늘 4번, 5번 분사 친구들 나왔을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분사가 나왔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부분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나면 일단 그 앞에 있는 거를 지우고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춰줍시다. 끝! 됐어요? 오늘의 마무리는 이거예요. S가 하나일 때 동사 S를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S가 여러 개일 때 동사 S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리고 이 사이를 방해하는 친구가 바로 수식어가 뒤에서 앞으로 쭉 나올 것이다. 이게 끝입니다. 오늘의 교훈. 아시겠나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3단계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아름답게 풀 수 있으니까 3단계는 그만 풀까? 3단계는 그만 풀고 제 생각에 이거 70페이지에 있는 이 단어 퀴즈부터 풀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단어 퀴즈 다 푸는데 제가 4분 정도 드릴게요. 힘을 내세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70페이지) 푸세요.
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100문제를 다 맞춘다면 부담감을 버리세요. 풀 수 있는 것부터. 1분 지났어요. 분 남았어요. 지금쯤 6번 정도 풀고 있으면 돼요. 일 분 남았어요. 갑시다. 자,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의 정답을 보니까 여러분들 to ensure, 확실하게 하다, 확신하다. 뒤를 보니까 judge, 여러분 이게 판사라는 의미가 있고 심사위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그 복면가왕 같은 거 보면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목소리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얼굴을 안 봐야지 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객관성. 정답은 B. 이렇게.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심사위원들은 허용되지 않아요. 얼굴 보는 게 보컬의 이제 어빌리티에 초점을 둬야 되니까. 2번. Take me fast food. 이게 이제 패스트푸드 이름이에요. Is going to 뭐뭐 할 거래요. 뭐 할 거냐? 일단 동사 자리긴 하네. Which of its menu items? 어떤 아이템이 should be replaced? 아하, 조금 더 교체되어야 하는지. 조금 더 건강한 옵션으로. 패스트푸드 회사인데 이 중에서 어떤 게 좀 교체돼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 그럼 보기 중에서 정답은 선택을 해야 되겠다. 정답은 A. 잘했습니다. A예요. 선택하는 거 select. C. 여러분 잘 봐요. Trade fair, 어떠한 박람회 같은 건데 organized, 조직된 겁니다. 이벤트 플래닝 회사인데 전문적인 스태프로 유명한 건가 봐요. 여러분 전문적인 사람들이 만들면 어떨 것 같아요? 이벤트가 professional 하죠. Good. B. 4번 갑니다. 이거는 문법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동사가 나오고 A of B라고 해서 뭐한테 알려주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뭐예요?
inform, good. A에게 B를 알려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문법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겠죠? 계속 갑니다. 5번. 지금 보니까 고객들은요 받았습니다. All special offer and sales. 여러분들 보통 뭐를 받아요? 무슨 설정해요? 알람 설정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앱으로 막 오잖아요. 그런 걸 보통 notification이라고 불러요. 6번 갈게요. 게스트들은요 호텔을 칭찬했다. 게스트는 호텔을 칭찬했어요. 왜요? 이것의 뷰가 굉장히 멋져가지고. 시그니엘 뷰. 여러분 좋더라고요. 네, 우리 또 돈 많이 벌어서 꼭 시그니엘에서 만납시다. 아시겠죠?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 가볼 만한 것 같아. 뷰인데 최고의 뷰다. 정답은 슈퍼비. 여러분들 래퍼 중에 슈퍼비 있는 거 알아요? 걔가 보통 이거를 따서 만들었을까 아마. 그래서 멋진 최고의 끝내주는 쩌는이라는 표현으로 써먹어요. 7번 갑니다. 이 짧은 무엇이 보여줘요. 어떻게 카메라가 작동하는지. 짧은 뭐가 보여줄까? 짧은 presentation. 이 발표가 보여줄 것이다. 8번 터키라는 그 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영향을 받은 문화네요. 이게 분사네요. 보통 이제 이주자들, 이민자들 유럽과 아시아에서 같이 모였기 때문에 문화가 굉장히 어떨 것 같아요? 다양하겠죠. 아이스크림도 다양하고. 정답은 B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diverse. 되죠? 할만하죠? 좋아서 계속 갑니다. 9번. 와호. 여러분 여기 뒤에 rich의 동그라미 쳐두세요. rich가 도달하다라는 거예요. 도달하다. 근데 보통 토익에서 어디에 도달하냐면 합의에 도달해요. 일반적으로. 이건 짬인데 보통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잖아요. 비즈니스. 우리가 이제 미팅하다가 도달하면 어디에 도달하겠어? 합의에 도달하는 거. 합의에. 그럼 보기 중에 합의가 뭐예요? D밖에 없어요. 보통 회사와 노동자 조합 그분들이 합의에 도달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reach란 단어가 들리면 일반적으로 보통 합의 안 그러면 목표에 도달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합의가 많아요. 10번. First candidate 첫 번째 지원자가 was knowledgeable about hotel industry 호텔을 잘 알았어요. 그러나 HRD Human Resource Department 이게 인사팀이 고용했어요. 미스터 존스를. 여러분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어떤 태도일까요? Positive A 이거겠죠. 사실 우리 또 직장 보통 이제 면접 볼 때 엄청 똑똑한 사람보다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을 많이 뽑잖아요. 저희 신입 사원을 뽑을 때 보통 포지티브한 태도. 11번 가기. 이게 조금 어려웠어. 꿀팁 드릴게요. 토익에서 shares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 점유 아니면 주식이에요. 쭉 보니까 지금 top manufacturer of mobile phone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탑으로 잘 만드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폰을 굉장히 잘 만드는 그 회사. 그리고 에드버그 이게 뭐 땅돼지인가? 땅돼지라던데. 아무튼 이 회사 이름인가 봐요. 땅돼지 회사. 지금 팔고 있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것의 주식을. 여러분 잘 느껴보세요. 되게 잘 나가는 스마트폰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 주식이 다른 회사에 팔려 나가고 있어요.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거. 더 이상 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탑이었다. 정답은 D가 나와야 돼요. 한때 잘 나갔었던 탑 매니팩처러가 있었는데 지금 그 주식을 다 팔려 나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사에. 조만간 인수합병 되겠죠. 끝. 여러분들 오늘 단어 꽤 어려웠는데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험프데이를 잘 넘겼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우리 항상 부교재, 주교재, 홈워크까지 깔끔하게 다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고 3교시도 파이팅 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 질문 있으면 오늘 제가 스터디 가드릴 거예요. 스터디 가서 얘기하세요. 좋았습니다. 주빈님, 이거 카메라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보면 저기 지금 저거 보이죠 영상? 제가 보통 여기 서 있거든요. 여기 서 있는데 카메라가 아예 저쪽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맞죠?